들 보면은 그 편말에 항상 킹 오브 팝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요.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작사 작곡까지 다 했거든요. 네. 이런 만능 아티스트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데뷔를 하게 됐을까요? 네, 마이클 잭슨은 1958년생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58년 개띠가 되겠네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클라리넷 연주자였고 아버지는 기타리스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아주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1963년 6살 때 아버지가 아들 5명으로 잭슨5라고 하는 그룹을 만드는데 거기에 메인 보컬로 데뷔를 해요. 네. 가장 어렸지만 형들을 제치고 노래를 담당하면서 될성 부르는 나무의 떡잎 자지를 보였어요. 변성기가 오지 않은 그 맑고 고운 목소리, 이게 아주 짙은 호소력이 있었죠. 잭슨5, I'll Be There 등 4곡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네, 뭐 어린 아이가 일단 노래를 굉장히 잘했고 예.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데뷔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됐고 잭슨5를 나오고 솔로로 데뷔하고도 바로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네, 13살에 솔로로 데뷔했고요. 14살에 발표한 첫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야. 그리고 1979년 솔로 앨범 오프 더 월을 시작으로 해서 1,500만 장이라는 천문학적인 판매고를 올리는데 이 1,500만 장은 아직 마이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82년 현대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서 길이 남을 역사적인 앨범 스릴러를 발매합니다. 스릴러는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립니다. 세계 최다 판매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마이클 잭슨을 상징하는 대표곡 빌리진, 스릴러, 비릿 등 7곡이 빌보드 10위 내에 진입을 했고 37주 동안이나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지킵니다. 네, 저 때 나왔던 춤이 그 문워크. 네. 어렸을 때 막 애들하고 따라하고 했는데 그 시대의 장본인이시니까 교수님이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다 따라했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네. 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저 같은 몸치는 끝내 못하는 그런 춤입니다. 아, 하시네요, 그럼. 1983년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최초로 공개된 빌리진의 안무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었는데요. 이 문워크, 달 표면을 유영하듯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춤이죠. 이 춤은 원래는 미국 슬럼과 흑인 어린이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는데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는 문화적인 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춤을 보기 위해서 방송사 음악 채널들이 모타운 25주년 방영권을 따고 방송사에 있던 인종차별적 조항을 없애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뮤직비디오가 저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요. 어디 큰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대형 화면에 저기 항상 문워크가 뭐 돌고 있었고요. 네. 그때 박남정 씨가 우리나라 한국 마이클 잭슨이라고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박남정 씨 정말 마이클 잭슨 춤을 잘 췄어요. 그런데 실제로 박남정 씨는 자기가 열성 팬이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현진영 씨, 구준엽, 강원래, 박진영 씨 등 박남정 이후에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등장한 많은 춤꾼들이 대부분 마이클 잭슨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춤꾼들은 다들 마이클 잭슨이 롤모델이다 이렇게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참 많이 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이 팝스타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기부 천사로도 유명합니다. 네. 또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도 많이 전달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단순히 춤, 노래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 음악을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신의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천에 옮긴 스타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곡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노래라고 밝힌 힐 더 월드라는 노래예요. 최고의 노래죠. 1992년에 나왔고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전쟁을 반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마이클 잭슨의 바람이 가득 찬 곡입니다. 그런 그 이후에 어린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선단체로 힐 더 월드 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내 음악을 좋아한다면 당신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은 음악을 통해서 인종, 민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상을 꿈꿨고 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슈퍼스타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지만 평생 백반증을 앓고 살았고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백반증은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아주 희귀 병인데요. 이 피부가 하얘지는 거죠. 1984년에 광고 촬영을 하다가 머리에 화상을 입으면서 증세가 악화돼서 결국 온몸이 하얗게 되는 이런 그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인이 되기 위해서 박피 수술을 받았다 이런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맞아, 했습니다. 저도 이 루머를 믿었거든요. 네. 예. 네, 마이클 잭슨 특히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오히려 1988년 자기의 그 대저택 네버랜드라는 데였잖아요. 여기에서 13살짜리 소년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1993년에 피소되기도 했어요. 재판 끝에 결국 맞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2년 뒤에 소년의 부모가 법정에 합의금으로 2,200만 달러를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사건은 뒷날 이 아버지가 꾸민 사기극으로 밝혀집니다. 이것 말고도 2003년에 사기 전과 범죄자가 자기 아들을 성추행했다면서 잭슨을 또 고소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뭐 전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마이클 잭슨은 당시에 정말 큰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뭐 성추행 혐의가 따라다녔으니까요. 이런 거 일단 나오면 그렇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더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장기 투어 공연을 몇 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정말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재기를 하려고 해요. 2009년에 런던에서 복귀를 선언했고 그때 티켓 75만 장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2주가량 앞둔 6월 25일 이날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심장마비가 와요. 그래서 이때 51살의 아까운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사인은 주치의가 이 프로포폴을 치사량 이상으로 주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이 주치의가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40년 동안 기네스 세계기록에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로 등재된 가수이자 어려운 사람 편에서 기부했던 기부천사 마이클 잭슨. 그는 우리 가슴 속에 최고의 스타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